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는 곳, 완벽한 어둠과 습기만이 가득한 동굴입니다. 어떤 생명들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벽에 발톱을 걸고 매달린 박쥐들, 휴식을 취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긴 손가락뼈를 펼쳐 움직이는 박쥐의 날갯짓. 또 다른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박쥐의 먹잇감은 곤충. 어둠 속에서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 곤충의 크기와 생김새까지 알 수 있죠. 동굴 속에 사는 박쥐에게 밤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움직임. 하트 모양으로 생긴 큰 새똥거미가 슬슬 활동을 시작합니다. 꽁무니에서 길게 뽑은 거미줄을 타고 와 공중에서 기초공사에 들어갑니다. 적당한 곳에 중심점을 잡고 있는 모습. 이 점을 기준으로 크고 둥근 그물을 칠 겁니다. 치밀한 설계자들이죠. 여덟 개의 다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바삐 움직이는 큰 새똥거미. 그는 숲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만 움직이는 야행성 거미입니다. 낮에는 나뭇잎에 붙어서 새똥처럼 보이도록 가만히 있는 게 전부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물이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큰 새똥거미는 먹잇감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사냥 그물을 매일 새로 칩니다. 속전속결. 대신 그물은 상당히 헐거운 모양으로 완성하죠. 여기엔 큰 새똥거미만의 독특한 사냥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당기는 겁니다. 먹잇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당깁니다. 움직이는 거미줄에 곤충들은 쉽게 걸려들고 맙니다. 하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는 큰 새똥거미. 이제야 마음에 드는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몸집이 몇 배는 큰 나박. 하지만 점성이 높은 그의 그물에 걸린 이상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독침으로 먹잇감을 기절시킨 후 거미줄로 꽁꽁 싸맵니다. 먹잇감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해서죠. 가면서 자신이 친 거미줄을 깨끗이 제거하는 큰 새똥거미. 그물을 성기게 짠 것은 제거하기 쉽도록 한 이유도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큰 새똥거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알집이 있는 자기 자리에 와서야 먹이를 먹습니다. 나방에 체액을 빨아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준비합니다. 천적들이 눈을 뜨면 그저 나뭇잎에 붙은 새똥처럼 보일 수 있게 말이죠. 해가 뜨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생명들이 피어납니다. 하루 종일 빛을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식물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듯 숲의 풍경도 숲의 주인공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곤충 사슴풍뎅이입니다. 딱지 날개에 회백색 가루가 덮인 수컷. 나무 진액을 빨아먹느라 바쁩니다. 나무에 붙은 그대로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짝짓기하는 수컷을 향해 돌진하는 또 다른 도전자. 날카롭게 흰 뿔을 들이밀며 짝짓기를 방해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쟁탈전. 요란한 싸움에 암컷이 몸을 피해 달아나지만 수컷들은 이제 승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낮 동안 숲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빛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숲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낮에도 어둠을 쫓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속은 낮에도 어두운 곳.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사는 곳이죠. 땅 위로 올라와 더듬이를 세차게 움직이는 넉점박이 송장벌레. 그가 찾던 건 바로 이것, 동물의 사체입니다. 숲에서 자연사한 쥐나 뱀, 그리고 새의 사체는 송장벌레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곤충들이 달려들기 전에 서둘러 옮기려 합니다. 사체 밑을 들락거리며 흙을 파내기도 하고 아예 사체를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져가는 곤충, 송장벌레.
그래서 그들은 숲의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도착하면 사체는 땅에 묻힙니다. 물론 송장벌레들이 열심히 땅을 판 덕분에 말이죠.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털을 뽑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사체를 완전히 해체합니다. 쥐의 형체는 사라지죠. 한편 자연사로 죽는 쥐보다 살아있을 때 죽는 쥐가 훨씬 많은 곳이 숲속입니다. 쥐를 주로 먹는 맹금류들 때문이죠. 특히 올빼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어미는 매일 밤 쥐를 노리고 있죠. 조용히 또 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무 구멍 안에 있는 올빼미 새끼들의 양식이 되는 거죠. 올빼미의 양육법은 가장 강한 자식부터 먹이를 주는 것. 자칫하면 약한 새끼는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미가 먹이를 많이 구해와야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밤새 먹잇감을 찾는 어미. 이 밤 어미의 사냥에 새끼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밤이란 은밀한 시간. 대왕 박각시가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몸 길이만 13cm. 모든 나방 중에서도 단연 헤비급이죠. 건장한 몸에 톱날 모양의 멋스러운 앞날개. 하지만 성충의 삶은 1년 중 4월 말 한 번뿐입니다. 알을 낳고는 짧은 생을 마감하죠. 보름달을 보고 핀다는 달맞이 꽃이 만개합니다. 은밀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밤의 생명들. 개복숭아 나무에선 대왕 박각시의 연두빛 알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집이었던 알은 좋은 양식도 돼줍니다. 애벌레는 당장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죠.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것이 과제입니다. 숲속의 먹이 사슬에서 애벌레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노리는 영양가 많은 먹잇감. 생존을 위해선 어둠 속이 안전합니다.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굴리던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동그랗고 매끈한 경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넉점박이 송장벌레의 집이죠. 어느새 알에서 깬 애벌레까지 생겼군요. 송장벌레는 이 경단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경단은 온 가족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부모 송장벌레는 곳곳에 구멍을 내고 반쯤 소화시킨 경단을 개원해 그 안에 넣어둡니다. 애벌레들이 먹기 좋게 만든 이유식이죠. 송장벌레 몸에는 항상 진드기가 붙어 있습니다. 둘은 이 경단에서 공생하는 관계. 진드기는 송장벌레 등을 옮겨 타고 다니면서 책을 빨아먹는데 다른 곤충들이 와서 알을 낳으면 그것까지 먹어 없애줍니다. 덕분에 송장벌레는 이 경단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 만에 대왕 박각시 애벌레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애벌레의 식성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개복숭아 나무의 잎만 먹죠.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몸집을 거대하게 키우는 대왕 박각시 애벌레.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정도가 되죠. 몸 길이 무려 10cm. 누군가 건드리면 몸을 꿈틀대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죠. 무사히 성장한 애벌레는 오늘 밤 중요한 변화를 해야 합니다. 등에 선명하게 흰색 줄이 생기고 연두빛 숨구멍이 하늘색으로 변했을 때 애벌레는 밤을 틈타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 위에서 번데기를 틀기 위해서죠. 허물을 벗고 몸을 바꿉니다. 번데기 상태로 1년이란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어른 대왕 박각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숲의 생명들. 그런데 넉점박이 송장벌레 애벌레는 조금 다릅니다. 곤충 가운데서는 독특하게도 부모가 애벌레를 끝까지 보살핍니다. 송장벌레는 쉴 새 없이 경단 둘레를 돌며 입과 엉덩이로 방부액을 뿌려 썩지 않게 하죠. 부지런히 경단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덕분에 무사히 자라나고 있는 애벌레들. 어미는 틈틈이 새끼들에게 먹이도 줘야 합니다. 애벌레들은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걸 좋아하죠. 이런 행동은 송장벌레에게만 보이는 아주 독특한 행동입니다.
송장벌레가 새끼들을 돌보며 키우는 건 약 10일 정도. 경단을 다 먹을 때쯤 애벌레는 부모 곁을 떠납니다. 각자 땅속에 방을 만들어 들어가죠.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어른 송장벌레가 되고 곧 부모가 될 겁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자연은 빛이 있는 시간에 훨씬 바빠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낮 동안 쉴 틈이 없는 일손. 농부들은 해의 길이에 맞춰 하루 일을 하죠. 노는 물과 햇빛, 영양분이 있는 곳. 작은 생명들에게 삶의 터전이 돼주죠.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논 근처에 사는 붉은 배 새매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름 철새인 붉은 배 새매는 뛰어난 시력이 무기입니다.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사냥을 합니다. 개구리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 논 근처에서 살면 개구리나 대형 곤충들을 쉽게 사냥할 수 있죠. 어미는 하루 30번 정도 사냥해 옵니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20일 정도는 고된 생활을 해야 하죠. 붉은 배 새매는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먹잇감을 사냥해야 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숙명이죠. 분주하게 낮을 보낸 이들의 하루가 저뭅니다.